자, 경이 반국가 세력 얘기를 하자마자 네. 반국가 세력에 복무했던 게 너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언제 지난 정권을 반국가 세력이라 그랬어? 라고 또 도망을 갔습니다. 네, 대통령실이 해명에 나섰는데요. 지난 정부라든지 특정한 정치 세력을 겨냥한 건 아니고 일반적인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TPO, 시간, 장소, 상황을 감안해서 듣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니까 경이 자유총연맹에서 발언했다는 걸 감안해달라는 그럼 겁니다. 이 새끼는 무슨 이승만 정부를 욕한 건가요? 자유총연맹 했으니까? 6.25 관련된 그때 얘기니까. 아니, 그러니까 무조건 자기가 말을 해놓고 이상하잖아 그러면은 그게 그게 아니라. 아니고 니들이 잘못 들어 처먹은 거야. 이해를 왜 그렇게 못했니? 아니, 나 사다가 이렇게 똥 싸놓고 안 치우는 개는 처음 봐요. 더러워 죽겠어요. 똥을 딴 사람이 자꾸 치우려고 하니까 무리하게 똥을 치우려고 하니까 이 아니, 난리가 나지. 개도 처맞으면 지가 싼 똥은 지가 집어 먹어서라도 치우거나 그쵸. 어디 안 보는 데 가서 싸거든요. 거기다 동물 파이프로 맞으면. 동물 학대 발언하지 마시고요. 아니 근데 이 개는 네, 이게 집안에 들여놨더니 이제 안방에 들어와서 침대 위에 올라가고까지 똥을 싸요. 그래놓고도 안 치워. 반성이 없어. 근데 문제는 윤석열이 말했던 게 이게 반국가 세력, 그냥 반국가 세력이 아니잖아요? 왜곡된 역사의식과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선언을 얘기하는 사람들 다 싸잡아서 반국가 세력, 왜 저 반국가 세력이고요. 자, 여기 다 그러면 반국가 세력이에요. 여기 윤석열 대통령실이 반국가 세력이 지난 정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종전선언을 누가 얘기를 했느냐? 제가 찾아봤습니다. 네. 자, 미국 부시 대통령 오래전에 얘기했네. 반국가 세력이고요. 자, 그 다음이 뭐 이거는 미국이고 트럼프 종전선언 서명 가능하다. 이게 확실하게 김정은도 만났는데 100% 반국가 종전선언. 세력이네요. 네. 자, 프랑스 상원 만장일치로 한국 전쟁 종전선언 지지 결의안을 채택합니다. 다 반국가 자, 세력. 영국 하원 미 한반도 평화법안 지지 결의안 발의. 이것도 종전선언 똑같은 거고요. 자, 러시아 문 대통령의 남북 종전선언 지지 입장. 중국 한반도 종전선언 건설적 역할 하길 원해. 뭐 어쩌라고. 전 세계가 다 자. 반국가 세력이네요. 그리고 이거는 한 13일 전 기사예요. 종전선언 한반도 평화법안 재발의 3개월여 만에 미국 의원 33명 지지 서명. 반국가 세력이야 아주 그냥. 저기도 반국가 세력 어? 맞네. 네. 전 세계가, 야, 그리고 세계교회협의회, 이거는 어제 나온 기사예요. 세계교회협의회가 한국 전제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을 전환하길. 이거 전 세계가 막 다 반국가 세력이네? 네. 아니 뭐 이 정도 되면 아이고, 저 세계 법안청 같은 데서 네. 윤석열 지지 선언 정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온 세계와 온 국가들이 종전선언을 위해서 한반도 평화를 원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전쟁하겠다, 전쟁하겠다, 이게 선제 타격하겠다, 북한이랑 싸우겠다라고 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지금. 여기서 이게- 안 나온 나라 일본이죠, 일본. 주요국 그러네요. 중에는 일본만 안 나왔지. 이게 종전선언이나 평화 통일에 대한 것이 어느 쪽이 한반도의 국익에 유리하냐라는 부분은 우리가 수도 없이 배웠잖아. 우리가 저기 박정희 정권 밑에서 우리의 소원 통일은 금지곡이 아니었어요. 그러네. 통일은 그 어떠한 정치 세력, 어떠한 정치 집단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대한민국 존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한반도에 존재하는 대한민국의 존재 가치고 우리는 애초에 북한을 우리 땅으로 상정해 놓고 모든 헌법과 모든 법안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한반도 안에 있는 모든 토지와 그 부속 도서와 그 해안과 대기가 다 우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찾아야 되는 건 맞지. 되찾아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있는 얘기는 되찾겠다는 말도 아니야. 그냥 적으로 규정하고 싸우겠다는 얘기잖아. 아니 쳐 들어갈 용기나 있으면
쳐들어갈 용기 있으면 전시작전권 받아와 그러면. 미국에다가 자꾸 갔다가 맡기려고만 하지 말고. 아무것도 못하는 애들이 지금 이렇게 큰 소리 친다고 해서 우리가 선제 공격을 할 수 있습니까? 윤석열이 진짜 미쳐가지고 야 쳐들어가 휴전선 밀고 올라가서 평양에다 미사일 쏴라고 하면 그 버튼 하나라도 누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없어요 실제로. 실수로라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현재로서는. 그러면 뭐 짓지 않는 겁 많은 개가 짓기만 한다고. 저쪽 애들은 단추를 지들이 갖고 있어. 핵무기가 100개, 발사할 수 있는 수단이 12가지래. 그 심지어는 막지도 못하는 거 우리 봤잖아. 감지도 못하는 거. 저쪽 애들은 진짜 짱돌 들고 있는 깡패들이고, 여기는 한 번도 싸워본 적도 없는 게, 태권도도 할 줄 모르는 게, 지금 담 너머에서 안 넘어올 줄 알고 덤벼 이 새끼들아 이러고 있단 말이야. 에이, 군대도 안 가고. 자, 그런 와중에 특활비 관련해가지고 이 검찰의 배짱이 얘네들은 진짜 야. 무법천지야. 진짜. 정말. 그리고 이 무법이 오로지 윤석열 하나를 지키는데 몰빵이 돼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대통령 관련된 거는 아직 들여다보지도 못했어요. 아직 그거는 소송이 안 돼 있으니까. 2년을 소송을 해가지고 지금 윤석열 중앙지검장 때 특활비를 포함한 약 4년 몇 개월 동안의 어떤 특활비 지불 증명을 받았거든요. 증명을 받았는데 윤석열 거는 아예 1년, 쓴 거를 완전 누락을 시켜버렸어. 대단하다. 없대.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윤석열이 뭘 얼마를 썼는지는 알려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충격적이에요. 진짜.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나마 냈던 자료들도 네. 쉽게 말해서 너무 복사를 흐릿하게 해가지고 영수증이 안 보이는 것들이 일부러 지운 거야. 일부러 그러니까. 식당명하고 결제 그다음에 시간을 지웠어요. 보이는 영수증도 식당명하고 결제 시간을 지웠어요. 금액도 없어요. 그런 게 그게 무슨 영수증입니까? 그래서 왜 그랬어? 그랬더니 수사기밀이래. 아니 밤중에 11시에 술 처먹은 게 어떻게 수사기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수사기밀로 가릴 수 없다 그래갖고 법원에 청구해갖고 가리지 마 그랬거든? 그랬는데도 가렸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법원의 판정, 그러니까 법으로 내려진 법률에 의한 판정에 대한 자료조사 요구를 100% 깡그리 개무시한 겁니다. 특활비 기록을 불실할 가능성이나 아니면 무단 폐기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하면은 공공기록물을 무단 폐기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야, 진짜 파랑새님 말씀 맞아요. 와이 파랑새님 말씀. 칼국수 집도 털던 것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다 진짜 내로남불이야. 윤석열은 못 건드린다. 이거지. 이재명 법인카드, 부인 사용 법인카드 때문에 그 당시 140군데인가 식당을 다 털었죠. 김밥 뭐 이런 거 다 털었잖아. 샌드위치 이런 거. 맞아요. 샌드위치 뭐 30개? 이런 것까지 다 털었잖아. 그런데 290억짜리 진짜. 특활비를 쓰면서 검사들한테 나눠줬다는 거야. 근데 누구한테 줬는지 기록이 없어요. 그럼 이제 그 받은 검사들이 돈을 받았으면 수령장을 내놔야 되잖아. 한 놈도 수령장을 내놓은 놈이 없어요. 그러니까 장부상으로만 줬다 그랬지 홍준표처럼 그걸 갖다 집에다 갖고 가고 생활비로 써도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야. 왜? 현찰이야. 현찰이고 돈을 주고받았는데 아무 문서를 안 남겼어. 그게 2017년 6월에서 7월 윤석열이 중앙지검장 시절에 사용한 4천만 원 이상의 특수활동비 지출 증빙 자료가 통째로 없어졌습니다. 이거 쳐놔야 돼. 방법 없어요, 이거. 그게 근데 이게 검찰이 근데 나는 그 생각도 해봐요. 얘네들도 진짜 모를 수도 있어. 왜냐면 쓰고 영수증을 아예 안 남겨놨기 때문에 내고 싶어도 진짜 자료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아예 기록하지도 않았다. 그렇지. 기록하지도 않고 기록을 받은 적도 없는 거기 때문에 미쳐버린 거지.
아니 이게 무슨 청담동 저 게이트도 아니고 없어서 못 주는 거를 이렇게 자꾸 내놓으시라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검찰도 어려울 수 있다는 거지. 그럼 12,000장씩 갖다 주면서 사람 연맥이지 말고 그냥 없다 그래. 그 당시에요. 증빙을 하나도 안 남기고 그냥 써갖고 실제적으로 저희는 갖고 있는 기억이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솔직히 말을 해. 그럼 봐줄게. 근데 그 말은 못 하는 거지. 네? 그래 버리면 그 중간에 이걸 집행한 놈들부터 시작해갖고 거기 이제 총무 받던 그 한 명 있어요. 윤석열 따라다니면서 계속 돈 관리만 했었대네. 지금 청와대가 있죠. 아니, 대통령실 가 있죠. 걔가 사실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어찌 보면 걔가 제일 떨고 있을지도 몰라. 배달 사고를 겁나 일으킨 거지. 그래갖고 윤석열한테는 술값만 내주고 이런 식으로 봉투는 걔가 빼돌린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걔가 그 수사관하고 같이 김건희가 꽂은 애잖아. 아니 그러면은 배달 사고가 난 돈은 갔을 때가 뻔하지 않나? 본인이 착복을 그럼 못했을까? 모든 돈은 그쪽으로 흘러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성렬이는 난 술값만 내면 괜찮으니까 내비도 그러고 이런 식으로 빼돌린 돈들이 현찰로 지금 아크로비스타 3층으로 가지 않았겠냐. 17층으로 절대 안 가고 3층으로 가지 않았겠냐. 그런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왜? 윤석열 주변에서 윤석열의 잡무를 봐준 모든 사람들, 수사관과 주변에 있었던 총무를 봤었던 뭐 사무국장이나 이런 모든 애들이 결혼 후에 전부 다 김건희가 꽂아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에 가서 물어보면 안 돼. 건희 언니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아유, 물어봐요. 물어본다고 뭐. 물론 물어본다고 건희 언니가 솔직히 말해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증거가 있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건희 언니가 한 땀 한 땀 수기로 써내려간 서초동에서 넘어온 현금 봉투 우리 그 부조금 쓰듯이 몇 월 며칠 날 500, 몇 월 며칠 날 1000, 뭐 요런 게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네요.